대표님, 제발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칠순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내 뒤만 따라와. 잔치 자리에서 말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내 이수진의 말은 익숙한 무시였습니다. 김도연은 말없이 코트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로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야 늘 그 자리지 뭐. 칠순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 하객들이 물었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어? 아,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존재감이 좀 없죠? 장모도 한술 더 띱니다.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아. 서로 수준 비슷해야 사는 건데. 행사 중 수진은 호텔 라운지에서 남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은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뜻이지.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 무슨 대표? 아내와 장모는 경악했습니다. 오늘 장모 칠순잔치에서 이혼을 결심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칠순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김도연은 회사에서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준비해. 늦지 마.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503호. 도연의 집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왔어. 도연은 인사했습니다. 아내 이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구두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수진 맞은편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김도연. 도연은 멈췄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응? 내일 잔치 있잖아. 응, 알아. 장모님 칠순잔치. 당신은 그냥 내 뒤만 따라와. 수진은 여전히 핸드폰만 봤습니다.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잔치 자리에서 말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창피하게 하지 말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보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내일 잔치 끝나고 보는 거 알지? 오빠.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도연이야, 늘 그 자리지 뭐. 신경 쓰지 마.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을 비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전구였습니다. 바꿔야 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잣말처럼 낮게 뱉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샤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20분쯤 샤워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복이었습니다. 오래된 양복이었습니다. 10년쯤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잘 관리했습니다. 다림질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식빵을 꺼냈습니다.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구웠습니다. 버터를 발랐습니다. 먹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드레스였습니다. 비싼 드레스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머리도 했습니다.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빨갰습니다. 목걸이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귀걸이도 했습니다. 팔찌도 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양복 입을 거야? 응. 너무 낡아 보이는데. 괜찮아. 깨끗해. 에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늦겠어. 수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닦아놓은 구두였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3층 연회장이요. 이수진 어머님 칠순잔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큰 홀이었습니다. 이정미 여사 칠순 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모 이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이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장모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그래,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다. 둘은 안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숙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는 힐끗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연의 낡은 양복을 봤습니다. 응, 왔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투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어가. 장모는 다른 손님에게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무시당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혼자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30개쯤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꽃이 많았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여러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도 있었습니다. 큰 무대였습니다. 스크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장모의 친구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이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정된 테이블로 갔습니다. 가족 테이블이었습니다. 앞쪽 테이블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언니, 안녕하세요. 야, 너 정말 예쁘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장모의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사위는 어디 있어? 수지는 도연을 힐끔 봤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저기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저 사람? 네. 무슨 일 하는데? 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수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 그냥 작은 회사요. 존재감이 좀 없죠? 비웃는 투였습니다. 도연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도연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양복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평범하네.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들었습니다. 장모도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아. 장모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사위가 뭐 그냥 평범하잖아. 서로 수준 비슷해야 사는 건데 말이지. 장모는 도연의 어깨를 쓱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깔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도연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게. 수진이는 능력 있는데. 맞아. 대기업 다니잖아. 사위는 좀 아쉽네. 수군거렸습니다. 도연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의 올드한 재킷 위로 떨어졌습니다. 판단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무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얼음이 유리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도연은 참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끝낸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전문 사회자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정미 여사님의 칠순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도연도 박수 쳤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손끝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먼저 축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몇 명이 나왔습니다. 장모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긴 축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봤습니다. 누구와 문자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축사가 끝났습니다. 장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10분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샐러드였습니다. 도연은 포크를 들었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수진아, 누구랑 연락해? 도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수지는 몇 입 먹고 그만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화장실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쪽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수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비로 갔습니다. 로비에 나왔습니다.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멀리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소파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둘은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짝 잡았습니다. 수진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손잡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남자와 인사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 오래 걸렸지? 괜찮아.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업무 전화라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응. 수지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도연도 먹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달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큰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3단 케이크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칠순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모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족분들 나오세요.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갔습니다. 장모 옆에 섰습니다. 사위분도 나오세요.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장모 옆에 섰습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사가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 장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장 더요. 또 찍었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김도현, 이리 와봐. 도연은 멈췄습니다. 장모를 봤습니다. 장모는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도연은 갔습니다. 장모가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객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장모의 친구들 테이블 앞이었습니다. 사위야. 장모가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인사 좀 똑바로 해. 내가 수진이 발목 잡으면 안 되지. 장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도 났습니다. 흘깃거리는 시선들이 도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능력 있잖아. 대기업 다니고. 근데 남편이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장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을 무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동정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착하잖아. 착한 게 최고지. 맞아, 착하면 됐지. 위로하는 척하지만 무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게 숙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곧이다. 곧 보여주겠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장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씩, 2명씩 나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또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도연이 물었습니다. 화장실. 또 화장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1분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수진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아까 그 라운지일까? 라운지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남자와 또 있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까이 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도연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긴 왜 있어?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숨기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방어적인 말투였습니다. 남자도 도연을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당신 남편?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불편해했습니다. 도연은 남자를 봤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내, 정태석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정태석은 손을 걷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금융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VIP 전용 카드였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수진은 카드를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카드. 당신 카드? 블랙카드? 응.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카드를.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블랙카드는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거나 자산이 많아야 했습니다. 오늘 행사 비용 내 카드로 계산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늘 잔치 비용 내가 다 냈어. 호텔 예약도 내가 했고. 뭐?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뜻이지. 도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태석도 당황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손님들 있으니까.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블랙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석도 어색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잔치 비용을 냈다고?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로비를 걸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별관 프라이빗룸 예약하셨죠? 수지는 멀리서 들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을. 숨이 멎었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정태석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장모도 로비에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 장모도 따라갔습니다. 수진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별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도연은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장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였습니다.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방 안에 호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5명쯤 있었습니다.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총지배인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그 단어가 공기를 쪼갰습니다.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모도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라이빗룸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총지배인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행사 어떠셨습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투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음식은 만족하셨습니까? 네, 훌륭했습니다. 손님들도 다 만족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총지배인은 계속 공손했습니다. 도연을 VIP로 대했습니다.
수진과 장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표? 무슨 대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봤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천천히 봤습니다. 앉아. 뭐? 앉으라고. 얘기 좀 하자. 도연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도 앉았습니다. 장모도 앉았습니다. 둘 다 당황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총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음료 준비해 드릴까요? 커피 3잔 부탁드립니다. 어떤 커피로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이 신호했습니다. 직원 1명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셋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무슨 대표야?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IT 기업 대표입니다. IT 기업? 네. 회사 이름은 테크노바입니다. 테크노바? 장모가 되물었습니다.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회사인데? 작년 매출이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0명쯤 됩니다. 본사는 판교에 있고 지사가 2곳 더 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봤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부부인데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응. 왜? 나는 내가 가진 걸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버려도 되는 이유는 아니니까. 수진의 표정이 하얗게 떴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연을 무시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기업 대표였습니다. 매출 500억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직원 150명을 거느린 대표였습니다. 그럼 오늘 잔치 비용도?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다 냈습니다. 얼마나? 3,200만 원입니다. 호텔 대관료, 음식, 꽃, 사진 촬영, 케이크, 모든 비용 포함입니다. 장모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 큰 돈이었습니다. 도연이 다 냈다고?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트레이에 3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테이블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수진과 장모는 커피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숨겼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부부인데? 부부?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부로 생각했어? 그야 당연하지. 거짓말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내가 뭘 하든 얼마를 버든 상관없었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했습니다. 적당한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어. 존재감 없다고 했어. 평범하다고 했어. 그건 내가 몰라서. 아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고 몰고의 문제가 아니야. 뭐, 너는 나를 사람으로 존중했어야 했어. 내가 대표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도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었어. 가족이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정태석? 그 사람이랑 뭐 하는 사이야? 도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회사 선배야. 회사 선배가 손을 잡아? 그건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사진도 찍었어.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과 정태석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잡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도 사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그냥 좋아하는 사이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불륜이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손잡은 것도 아무 일 아니야? 그건.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모는 딸을 봤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왜 그랬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코를 훌쩍였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재미없었어. 재미? 응. 너는 늘 똑같았어. 회사 갔다 오고 집에서 쉬고 그게 다였어. 그게 잘못이야? 아니, 잘못은 아닌데 그냥 지루했어.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 돈도 별로 안 버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 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정태석은 재미있었어. 나랑 잘 놀아줬어. 데이트도 많이 했어.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6개월? 도연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만났어? 응,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오빠. 수진은 도연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태석이랑도 끝낼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건 다시가 없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는 이미 결정했어. 뭘? 이혼. 그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내 결정은 확고해. 도연아, 제발. 수지는 울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봤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수진도 봤습니다. 우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울렸어? 그건 우리 부부 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고.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여자야. 정태석이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언하는 투였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내 여자? 아직 내 아내야. 법적으로 이혼하면 되잖아. 수진이는 나랑 살 거야. 정태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태석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정태석은 가슴을 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과장이야. 황혼전자 다녀. 과장? 응. 입사 7년 차야. 연봉 8천만 원 받아. 정태석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이 챙길 수 있어? 뭐? 정태석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는 명품 좋아해. 비싼 옷 좋아하고, 비싼 가방 좋아하고, 비싼 음식 좋아해.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다 사줄 수 있어? 연봉 8천으로? 정태석은 멈칫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려웠습니다. 연봉 8천만 원으로는 수진의 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매출 500억 기업 대표야.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 돈을 나는 1년에 벌어. 정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수진이를 챙긴다고?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도연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태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허세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가봐. 정태석은 어색하게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도망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정태석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갈게. 도연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 절차 진행하자.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모와 둘이 남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모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수진을 방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도연아, 불렀습니다. 도연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장모가 다가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급히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네, 장모님. 도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는 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네. 오늘 내가 너를 무시했어. 미안해. 장모는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무시했어. 근데 내가 대표라니, 큰 회사 대표라니 몰랐어. 정말 몰랐어. 장모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대표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사위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평범해 보인다고, 능력 없어 보인다고. 장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연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혼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아, 그러지 마. 우리 수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없습니다.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딸을 버려?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수진이죠. 도연은 침착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장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칠순잔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건 고마워.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습니다. 도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도연아, 제발. 장모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엄마, 수진아. 장모는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도연은 둘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만큼만 남기죠. 도연, 가지 마, 제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호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밤비였습니다.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호텔 입구에 섰습니다. 비를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잠시 비를 맞았습니다.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우산을 펼쳤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검은 우산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걸었습니다. 눈앞의 빛이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가로등 빛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미래만 봤습니다. 호텔 현관 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수진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의 찬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과거와의 결별을 알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찾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산을 접었습니다.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렀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살겠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호텔을 떠났습니다. 과거를 떠났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비 오는 밤거리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운전했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래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자유로운 집, 새로운 집. 30분쯤 지났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가랑비만 내렸습니다. 도연은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참말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도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맑아졌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며 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은 그냥 내 뒤만 따라와. 아내의 말은 익숙한 무시였습니다. 칠순잔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존재감 없죠? 장모도 사람들 앞에서 사위를 깔봤습니다. 수지는 호텔 라운지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매출 500억 기업 대표입니다. 나는 자랑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빠,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이건 다시가 없어. 이혼하자. 밤비 속을 걸으며 도연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살겠다. 무시당하는 삶, 이제 끝낼 때입니다.